형님들 또 돌아왔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물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질문을 99개나 준비하니까 3시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을 준비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게 막상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희 실장도 통해가지고 최근에 형님들이 뭘 많이 물어보시는지 그런 것들도 좀 조사를 했고 저한테 평소에 물어보는 것도 좀 체크를 해놓다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가야지 호치민 낮장도 저희가 마음 편하게 좀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고 좀 신나게 놀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호메형 대신에 보스카도 좀 다녀오고 이어가겠습니다. 가라오케는 몇 시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지역별로 다릅니다.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6시 오픈런 고정 가라오케 기준, 보도 가라오케는 6시 반? 궁금한 점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다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시 반까지만 오시면 돼요. 저희가 순번을 다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이스는 항상 6시에 시작됩니다.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5시에 가라오케 가서 찍턴 하시고 7시부터 초이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라오케 일정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되고, 여기 호미 형이 보스카이메 갔다 오셨는데 너무 좋다고 톡방에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레이드 공성대 꾸려서 갔다 옵니다. 여자애들한테 혼나고 싶습니다. 여자애들이 보스카에서는 술 안 먹으면 혼내가지고 마음껏 혼나고 싶네요. 그날 학창시절로 돌아가가지고 마치 학원 선생님한테 숙제 안 하면 혼나듯이 손바닥 맞으면서 혼나고 싶습니다. (1인) 업체 여행은 제가 지난번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그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메 형이랑 같이 다니면 재밌나봐요. 같이 다니는 사람 많은 거니까. 자, 예약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워크인도 괜찮은가요? 이게 업종마다 좀 다른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가라오케 같은 경우에는 워크인, 가라오케 불건망 이쪽은 워크인을 했을 때 이용을 아예 못하실 가능성도 큽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마나 이발소 같은 경우에는 워크인을 해도 뭐 1시간 뒤에 된다거나 2시간 뒤에 된다거나 그게 있는데, 호치민이든 하노이든 다낭이든 지금 장사 잘 되는 가게들 기준으로 봤을 때 특히 가라오케는, 왜냐면 가라오케라는 게 룸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룸이 다 부킹이 돼버리면 이용 자체를 못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불건마 같은 경우에도 예약이 다 차 있으면 1시에 가서 2명이요 했는데 2명 7시에 되시는데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업소들은 무조건 예약하셔야 된다. 다낭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다낭, 호치민, 하노이 다 동일인 것 같습니다. 초이스 시간은 보통 얼마나 보는 것이 좋을까요? 이게 하노이든 호치민, 다낭 공통사항인데 형님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나 초이스의 상위 순번을 하고 싶어 합니다. 선점을 하고 싶어 하시죠. 근데 선점을 한다는 거는 본인이 유리한 포지션에 있는 건데, 바꿔 말하면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게 입장에서는 당연히 초이스를 빨리 하라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무리 초이스 1번을 잡아드려도 한 팀이 5분 이상 초이스를 하는 거를 가게에서는 좀 부담스러워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4분이서 오셨는데 한 분은 진짜 앉자마자 0.3초 만에 고르시더라고요. 사실 앉으면서 엉덩이가 그 소파에 닿지도 않은 것 같아요. 엉덩이가 소파에 좀 떠있는 상태에서 여자를 고르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한 10분씩 못 고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5분 안에, 최대 5분 안에 쪼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초이스 할 때는 하노이, 호치민처럼 여자애들이 들어온다. 그 구조에서는 형님들이 이미 들어올 때부터 딴짓하지 마시고 여자애들의 입장하는 걸 보면서 후보군을 추려 놓으셔야 됩니다. 애초에 후보군을 추려 놓으셔야지 여자애들을 형님들이 바로바로 고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다낭 같은 경우에 형님들이 들어가서 초이스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그때는
들어가시면서 스캔을 하시고 후보군을 추리셔야 됩니다. 스캔 중요합니다. 오늘 진짜 오늘이에요. 오늘 4분 쏘셨는데 난 처음까지는 아닌데 진짜 특이 케이스였어요. 소파에 엉덩이가 닿기도 전에 고르셨어요. 진짜로. 다낭은 이렇거든요. 초이스 하는 곳을 가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곳인데 입장을 하셔가지고 가운데 있는 소파에 앉으셔가지고 여자들 골라요. 근데 앉지도 않은 것 같아요. 평균 나이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호치민 하노이가 좀 비슷하고 다낭의 평균 연령은 좀 높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애들도 많은데 그만큼 늙은 애들도 많아서 평균치가 올라간 겁니다. 20대 비율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오늘도 다낭 가라오케 가니까 한 100명 와 있더라고요. 들어오는데. 자, 웨이터 팁은 언제 얼마 정도 주는 게 중요할까요? 로컬 한인가랑 똑같은데 처음 들어올 때 주시면 애들 버릇 나빠지고 계속 연락 옵니다. 연락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2번 정도 들어왔을 때 눈 마주치면 그때 한 10만동 정도, 한국 돈 5천원 정도 주시면 최대한 3명 정도까지는 5천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가 정석. 많지도 적지도 않다. 진짜 오늘 다낭 가라오케 갔는데 100명 넘더라고요. 100 한 10명? 120명? 거의 뭐 1기 여단 정도 나온 것 같았습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 이거 저도 옛날에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베트남 애들이 시간 약속을 안 지킨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하노이도 그렇고 다낭에도 그렇고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노이에 있을 때 제 직원은 1년 동안 지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직원들도 한 2명 있어요. 여자애들 때. 그래서 이것도 사람 차이가 크고 왜 그런 편견이 생겼냐? 밤문화 애들은 맨날 쳐넣습니다. 가라갈 때마다 장애인이 들어와서 팁 달라고 어필하는 게 힘들었다고요. 저는 그런 가라오케를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노이랑 다낭에는 적어도 그런 곳이 없고 호치민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거는 그 가라오케를 잘못 가신 것 같아요. 애초에 가라오케에서 그런 친구들이 들어와서 팁 달라고 어필을 하게 냅두지 않습니다. 베트남 여성들 중에서 베트남 여성들은 모르겠지만 밤문화 애들은 약속 시간을 잘 안 지킨다. 오빠 어디야? 라고 하면 자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여자애들은 보통 9시 오빠 어디야? 라고 하면 왜 다 왔니? 라고 9시에 보통 출발을 하죠. 자 차비는 꼭 챙겨줘야 할까요? 포항 형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차비는 꼭 안 주셔도 됩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장에 있는 사람은 항상 가슴 큰 친구만 고른다고 하는데 매번 내상 뭐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초이스를 찍어줄 수는 없습니다. 가게에서 제 가게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본인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가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라오케 가가지고 맨날 초이스 얘기를 하는데 꼭 가슴만 보고 고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제가 지탄하진 않습니다. 그럴 일 하죠. 그래서 본인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본인의 선택은. 제가 골라준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차비는 꼭 챙겨주지 마시고 여자애가 진짜로 형님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때는 기분 좋게 챙겨주는 게 차비입니다. 무조건의 개념이 아닙니다. 형님들. 쇼타임은 몇 시간인가요? 자, 쇼타임에 대해서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쇼타임은 가슴 수술한 아가씨 많이 있나요? 지역별로 다르긴 한데 가슴 수술은 어느 정도 비율은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한 30% 평균적으로. 전체 분위기가 안 좋다. 가슴이 큰데 예쁜 친구를 고르면 좀 낫지 않나? 근데 매번 내상을 입었다라고 하면 뭐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여자 쪽에서만 100%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100번 중에 매번 내상이라고 하면 노는 방식이다. 아니면 그 형님이 스스로 내상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은 수도 있습니다. 그걸 냉정하게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시면 다른 일행을 짜서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가는 여행이지 남까지 신경 쓸 그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희생하실 필요도 없고 친구끼리 양보는 하지만 희생은 할 필요가 없다가 제 생각이고요. 각자 서로 소중한 시간 내고 소중한 돈 내고 온 건데 양보 희생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양보까지는 괜찮고
쇼타임은 그래서 형님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옛날에 쇼타임 3시간, 롱타임 8시간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업소에서 노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런 오해가 생겼고 지금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쇼타임은 그냥 하고 가는 겁니다. 숙소 들어가면 술게임 업다운 말고 뭐 해요? 업다운 템포 너무 빨라서 힘들어요. 업다운 템포 빠르니까 가위바위보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핸드폰 악어 게임도 하시고 중간에 힘들면 우리 좀 쉬었다 하자고도 하시고 여자애들이 쉬었다고 해도 전부 다 오케이 합니다. 내가 쉬자는데 걔네들이 오빠 계속해 닥쳐 계속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위바위보 좀 하고 잠깐 쉬고 야 좀 쉬자 화장실 타임 이런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악어 게임도 하면서 악어를 이빨을 하나씩만 눌러도 상관없으니까 그거로 템포 조절하시고요. 그래서 쇼타임은 말씀 정말 잘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칭찬은 늘 저를 기쁘게 합니다. 쇼타임 같은 경우에는 가라오케에서 노시고 가게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에요. 쇼타임은 숙소로는 갑니다. 일단 안에서 놀고 데려가서 숙소에서 한번 하고 빠이빠이 이게 쇼타임. 그 다음에 롱타임은 보통 몇 시간 정도 횟수는 어떻게 될까 많이 물어보시는데 롱타임은 지역이랑 시스템마다 좀 다른데 10시간 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여자애들이 아침 5시, 6시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거를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게 다낭이든 하노이든 여자애를 6시에 만나서 바로 가잖아요. 그래도 다음날 6시에 집에 가요. 근데 여자애를 12시에 만나잖아요. 그래도 다음날 6시에 집에 가요. 인연들이 시간의 몇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퇴근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호치민이 좀 열받는 게 11시에 나와서 6시에 가니까 좀 열받죠. 근데 하노이 다낭도 마찬가지예요. 11시에 만나면요 6시에 집에 갑니다. 6시에 만나면요 6시에 집에 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횟수는 2번이 기본 빵인데 자기 전에 한 번, 자고 나서 한 번입니다. 그래서 자고 나서 한 번은 형님들께서 먼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오늘도 아침에 어떤 형님께서 하노이 와서 내상 입었다. 아침에 여자가 안 하고 가더라. 안 하고 가더라 내상의 기준은 아침에 일어나서 형님이 야 한 번 더 하고 가 했을 때 여자애가 안 했을 때입니다. 근데 형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여자애가 그냥 뭐 미적미적 하다 가다 그럼 쌍방입니다. 여자애들은 그런 핑계거리가 있어요. 막 손님이 하잔 말이 없었다. 그럼 뭐 사실 의미가 없는 거라서. 세마이토도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꽁들이 담배를 피우나요? 담배를 피는 애들이 좀 있긴 한데 저는 베트남에서 일반인들이 담배 피는 경우 거의 못 봤습니다. 반문화 애들만 쳐펴요. 근데 걔네들도 다 대부분 전담이고 연초 피는 애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담배 냄새는 안 날 것 같고요. 왕게임도 재량껏 하시고 팁 주고 하시면 되고 자 초이스를 누가 될 쪽으로 내미시는 분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거 진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호치민에서 제휴 숙소의 경우 형님들이 에코를 했잖아요. 에코를 하면 여자애들 7시 만나잖아. 그럼 여자애들을 식당이든 숙소에서 만나서 집에 데려오기로 했으면 저녁 밤에 숙소 실장한테 에코 여자애의 신분증을 전달을 하면 그 저녁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에어비앤비나 아고다를 하시면 여자애들을 저녁에 픽업을 하면 거주 등록이 안 되죠. 왜냐면 호스트들은 저녁에 답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라오케를 만약에 가셔서 11시에 픽업을 하셔도 여자애들을 저녁에 제휴 숙소에서 등록을 해줍니다. 걸리는 시간이 5분밖에 안 걸려요. 해주냐 마냐의 문제입니다. 여자의 신분증만 있으면 5분 만에 등록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게 문제지 하는 과정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베트남은 퇴근 시간 기준입니다. 콘돔은 사가시는 게 좋긴 한데 웬만하면 여자애들 다 들고 옵니다. 근데 본인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뭐 초박형을 사오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한식이 형님 퇴근 시간 기준입니다. 밤 8시에 만나도 아침 6시에 갑니다. 다국적 매니아 하면 또 그분이죠. 가라나 에코나 사실상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다낭 같은 경우에는 가라 에코 둘 다 얼굴을 보고 고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가라는 실물, 에코는 사진. 여행객이 가라오케 가기 가장 좋은 자 하노이 한가라에서 수위 높게 노나요? 수위 높게 안 놉니다.
베트남 모든 한인 가라오케는 수위 높게 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다국적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노시는 게 안에서 노는 거에 포커스잖아요. 근데 하노이, 호치민, 다낭은 안에서 노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안에서 노는 것도 중요한데 나가서 2차를 롱타임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애들이 안에서는 모든 걸 쏟아내지 않습니다. 확실한 차이가 있죠. 다국적은 안에서 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끝장 보는 걸로 화끈하게 노는 거고, 베트남은 안에서도 놀고 숙소도 가기 때문에 여자애들이 안에서 한국 다국적만큼 파격적으로 놀진 않죠. 그리고 주대 차이도 꽤 나고요. 한국 다국적 인당 20만원이잖아요. 베트남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주대로만 치면 인당 7, 8만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돈이 3배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한국이랑 하노이랑 똑같이 놀 수가 없겠죠. 여행기 가라오케 가기 가장 좋은 요일은 언젠가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화수목입니다. 화수목. 금토는 여행객들이 조금 경쟁이 치열하고, 화수목은 교민들이 많이 안 오고, 그리고 1, 월은 여자애들이 좀 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화수목으로 갑시다. 초이스 전에 미리 킵이 가능한가요? 어떨 때 킵이 가능하냐? 베트남 가라오케에서 킵이 되는 경우 3가지. 작년에 다낭 NM 밴드 업타운 준코 다 갔었는데 가격이 왜 다른가요? 정찰제 아닌가요? 그거는 가격은 대부분 다 동일한데 아마 가이드 통해서 가셨을 때 가이드가 책정한 가격이 다를 겁니다. 초이스전에 킵이 가능한 거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첫 번째, 하노이의 경우, 하노이에 예를 들어서 고정 가라오케를 갔어요. 첫날에 본 친구가 괜찮았어. 그럼 둘째 날에 얘기합니다. 저 어제 본 친구 또 보고 싶어요. 이게 키핑. 근데 막 말도 안 되는 거 첫날에 가놓고 이 가게에서 가장 예쁜 에이스들 키핑 좀 해주소, 안 해주죠. 근데 첫날에 갔는데 본 친구가 괜찮으면 여행 일정 중에 걔 또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키핑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걸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죠. 본 사람인데. 두 번째,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가라오케에서 초이스를 볼 때 첫 턴, 둘째 턴 이제 페이지를 보면서 킵을 해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다낭 같은 경우에는 가라오케에서 놀고 괜찮았던 친구 가게 또는 저희한테 얘기해서 저희가 가게한테 얘기를 해서 다음날 또 걔 보고 싶어요 하면 키핑 가능합니다. 그러면 리스크가 좀 덜하죠. 여자애랑 따로 만나는 것보다 훨씬 리스크가 덜합니다. 같은 가라오케를 다음날 또 가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자애들이 오늘만 해도 제가 간 가라오케 여자애들 110명이 나오는데 같은 날 또 가도 다음날에 형님이 한 명을 골랐다 해도 못 본 애가 109명이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여자애가 나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나, 전혀 뭐 화내지 않나,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서로 비즈니스니까요. 지역별 한국어 가능자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노이는 한국어 가능자가 좀 많은 편, 그 다음에 호치민, 다낭은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 특성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노이는 한국어를 배우기에 좋은 환경들, 근무 조건들이 좋아서, 예를 들어서 주재원들도 그렇고, 내일 점심 다낭 도착인데 다낭 패스트트랙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사람 많다고 합니다. 다시 또 나갔는데 없던데 하실 수 있지만 편하게 들어오시려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여자애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라오케에서 일을 많이 할 때 옆에 있는 여자애가 나보다 얼굴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한국어를 잘하니까 초이스가 많이 되고 남자들한테 용돈을 많이 받더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갑자기 긁혀가지고 한국어 공부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다낭이랑 호치민은 상대적으로 그건 좀 덜한 것 같고, 하노이는 그런 분위기에다가 주변에 또 한국 본사들이 많으니까 한국어 학원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애들이. 자, 그 다음에 초이스 할 때 피해야 할 유형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낭이 특히 그런데 하노이랑 호치민은 좀 덜한 편이긴 합니다. 다낭 같은 경우에는 여자애들이 우리로 치면 그 MG라고 하죠. 회사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딱 봐도. 그런 친구들 보면 초이스 할 때 고개를 숙이고 있다거나 아니면 등을 돌리고 있다거나 지네들끼리 잡담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아예 그냥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있는 애들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안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런 친구들은 손님이 어떻다 저떻다를 떠나서 오늘 데리고 나가면 하루 종일 그거 우쭈쭈만 해줘야 됩니다. 숙소 데려갈 때 꽁한테 거주 등록한다고 달라고 해야 하나요? 사샤 형님 다낭으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낭은 현재 여자 임시 거주 등록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형님 사샤 형님 오실 때 한다고 치면 저희가 제휴숙소 실장 통해가지고 사전에 공지 드릴 테니까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한국말 잘하는 애들은 영자님 말씀 확실히 얼굴이 별로긴 합니다인데 하노이는 한국어도 잘하고 예쁜 애들도 많아요. 가라오케에서는 어느 정도 스킨십이 가능할까요? 한인 가라오케 같은 경우에는 한국 다국적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고 로컬 가라오케는 진짜로 여자애들이 들어오자마자 제 고추 만지면서 시작합니다. 일부러 팁 안 주면 잘 안 놀아주는 경우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다낭에도 한국말 잘하는 애들 많죠. 근데 다들 얼굴이 한국어를 잘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한인 가라오케에서는 스킨십은 어느 정도 포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숙소 가셔서 2차 뜨거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안에서 여자애들이 노는 거에서는 좀 샤이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신 로컬 가라오케를 가면 애들이 좀 화끈하게 놀고요. 부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배우 조금 하면 여자애들이 좀 귀엽다고 생각하죠. 바는 어떤 상황에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바를 가실 때는 저도 이제 바의 맛을 좀 붙였는데 여자를 꼬시고 꽁떡을 치고 이거는 꿈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좀 텐션 좋게 제 다낭 바이브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바 애들이 잘 놉니다. 터치는 자유롭지 않으나 잘 노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술 먹고 텐션 좋고 그래서 여행 기간 중에서 하루를 여자를 롱을 안 하고 2차를 안 데려나가고 체력 안배하는 날이 거나 또는 마지막 날에 비행기가 새벽 비행기라서 술을 드시고 싶으시거나 그럴 때 바를 가시는 게 좋고 로컬 가라오케는 롱이 있는데 가격이 전부 다 한인 가라오케 2배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바 애들이랑은 텐션 좋게 술 먹고 싶으시면 가실 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바도 다낭도 그렇지만 바 애들이 외모가 또 괜찮은 경우가 많거든요. 가라오케 안 나가요 느낌으로. 그래서 좀 예쁘장한 애들이랑 술 재밌게 논다라는 느낌을 가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호치민 가면 레탄토 바 한번 가려고 합니다. 다낭 한가에서 첫날 보고 다음날 안 만나고 셋째 넷째 날에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100% 장담은 못 드리고 저희는 어떻게 안내를 하냐면 첫날에 고른 애를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가게 측에 저희가 전달을 해주면 셋째 날 넷째 날에 그 여자가 출근을 하면 키핑을 하게 도와드립니다. 클럽에서 실제로 헌팅이 가능한가요? 가능한데 헌팅의 기준이 연락처를 받는다, 잔로를 받는다 기준으로는 클럽도 쉽습니다. 하지만 여자애들이랑 술 먹고 숙소까지 데려가서 뜨거운 밤을 보낸다라고 하면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클럽이 또 대부분 쌍쌍으로 오거나 일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꼬시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연락처 받고 예쁜 애들 보고 놀기는 좋고 대부분이 남녀 섞여서 오기 때문에 좀 쉽진 않다. 다낭 갈 때 전자담배 릴 챙겨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동전 던지기입니다. 뺏기는 사람 뺏기고 안 뺏기는 사람 안 뺏기기 때문에 본인의 운을 시험하고 싶으시면 들고 오시면 되고 저는 그냥 오셔서 여자애들한테 사달라고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술자리 게임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술자리 게임 같은 경우에는 형님들이 말도 안 통하고 여자애들이랑 어떻게 놀아야 될지도 모를 때 분위기를 띄우기에는 술자리 게임 많은 게 없습니다. 대신 과음으로 너무 안 이어지게 조심하시고 가위바위보 같은 것만 해도 충분히 재미가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업다운 게임이나 악어 게임 같은 게임을 하시면 확실히 재밌긴 하죠.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여자애들의 주량을 형님들께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형님들이 대부분 술을 잘 드시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달리다가는 여자애들이 토하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시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고 달리셔야 됩니다. 제가 그 5월달인가요? 5월달에 호치민에서 아는 여자애가 와가지고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한 동생이랑 2대1로 술을 먹는데 그 술을 먹을 때 제 파트너가
제가 담배는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비흡연자라서 아예 담배 종류도 모르고 뭐 파는지도 모릅니다. 제 파트너가 제 동생을 긁었어요. 오빠 술 왜 조금만 마시게 긁어가지고 제 동생이 긁혀가지고 게임을 막 했는데, 근데 그 여자가 자기 술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술 먹다가 여자애가 이제 방으로 저랑 이제 술자리 쫑 하고 갔는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제 방 침대에 앉자마자 토하려고 하는 거예요. 욱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여자 되게 쥐똥만한 친구였는데, 저도 술을 먹었지만 그 여자가 욱 하자마자 걔를 공주님 안기라고 하죠. 걔 다리랑 목을 들고 바로 화장실로 들고 뛰어갔습니다. 아니, 화장실에서 토한 거는 그래도 좀 나은데 침대에서 토하면 답이 없잖아요. 또 밤이면 잠은 어디서 잡니까? 냄새가 날 텐데. 그래서 걔를 들고 제가 화장실로 가가지고, 차마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등은 두드려주기 싫었고 화장실에 던져버리니까 알아서 토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이게 그날 밤 술자리에서 그 여자애가 되게 애교도 많고 얼굴도 이쁘장하고 잘 노는 친구였는데, 정작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했으면 저는 또 의식 없는 친구들이랑 하는 거 되게 싫어해서 걔는 그날 토하고 씻고 제 방에서 자다 갔어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형님들. 그래서 술 너무 많이 먹이면 서로 좋지 않습니다. 자, 로컬 가라오케가 생각보다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컬 가라오케가 애초에 아까 톡방에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가라오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부자들을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고요. 룸비든 주대는 싸지만 그 나라 치고는 주대가 비싼 편이고 여자비도 다 비싸죠. 근데 로컬 가라오케가 형님들이 많이 가시게 된 이유 자체가 베트남에도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유명해진 거지, 로컬 가라오케는 원래 베트남 부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비싸고 시장 원리에 입각해서 한인 가라오케들이 대부분 2시간에 팁을 100만동 정도 받아요. 2시간에 50만동을 받아요, 팁을. 3개 지역 다 통틀어서 호치민, 하노이, 다낭 전부 다 2시간에 50만동이 룰입니다. 근데 로컬 가라오케는 3시간에 100만동이 기본값이에요. 3시간에 150도 있고. 그러니까 앉아서 술 먹는 TC도 걔네들이 더 비싸고, 나가요도 어느 지역을 가봐도 로컬 가라오케가 한인 가라오케 2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2배로 벌기 때문에 술값도 걔네들이 1.5배, 주대 팁도, 그 다음에 나가는 돈도 2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에서도 1.5배 더 열심히 놀고 밖에서도 2배 더 열심히 놀 게 아니면 더 이쁘겠죠. 그래서 즉 시장 원리에 입각한 가격 기준이다. 자, 숙소에서 술을 마실 때 안주는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가라오케에서 픽 먼저 하고 밖에서 밥 먹고 가려는데 그 시간에 픽 당하면 다른 방에 있다가 다시 온다? 저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다낭에서 저렇게 하시려면요, 다낭이잖아요. 가라오케에서 에코 초이스를 하면 데리고 가야 돼요. 데리고 나가서 같이 밥 먹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가라오케 가가지고 초이스하고 너네들 그대로 방에 있어라, 이거 안됩니다. 그거는 가게 시스템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라오케에서 픽하셨으면 여자애들 데리고 밖에서 밥 드셔야 돼요. 가라오케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나요? 만약에 손님들이 와가지고 여자를 키핑했어. 근데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온대.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안 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라오케에서는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숙소에서 술을 마실 때는 안주를 뭘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아파트, 풀빌라 다 똑같아요. 2명이서 가셨으면 일단 2분이서 배달K라는 어플을 통해서 형님들이 드시고 싶은 가장 안전한 음식을 주문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국 음식들이 제일 낫겠죠. 치킨, 족발, 김치찌개, 떡볶이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여자애들한테 너네 먹고 싶은 거 그랩으로 시켜라, 내가 돈 줄게, 이렇게 해야지 밸런스가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알아서 다 시키거나 여자애들이 알아서 다 시키면 어느 한쪽은 그날 깡술 먹는 겁니다. 그러면 또 안 좋게 결말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주를 시킬 때는 민주주의의 법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님들이나 여자들이나 서로 고민하지 말고 각자 먹고 싶은 거 시킨 다음에 같이 먹자, 이런 느낌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실제로 술을 잘 마시는 편일까요? 베트남 전국민을 데리고 제가 술을 먹어보진 않았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술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 형님들도 많이 보셨을 건데 얘네들은 퇴근하면 맨날 맥주 처먹고 있어요, 남자애들은.
근데 그에 반해서 여자애들이 술을 좀 많이 안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뉴스 기사 보니까 대학교 앞에 술집이 다 망했다면서요. 했는데 요새 대학생들이 술을 안 먹어서. 베트남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이 술을 많이 안 먹습니다. 맨날 술 처먹고 있는 애들은 반문화 애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다낭에서도 제가 베트남어 가해 수업 듣는 선생이나 대학생이나 물어보면 술을 먹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반문화 애들이랑 저기 동네 아저씨들은 맨날 술 먹고 있어요. 맨날 타이거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술은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여자애들 같은 경우 물론 여자애들 주말이 나릴 때 먹는 것 같은데 우리처럼 옛날에 제가 20살 때라든가 10년 전 20년 전 그런 시절에 우리처럼 막 과음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하노이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노이의 회사 저희 직원들도 술을 입에 대는 애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술이랑 거리감이 좀 있다. 근데 반문화 애들이나 좀 노는 애들은 술을 많이 먹는다. 남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술 다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8분부터는 또 로맨스 관련 얘기입니다. 제가 로진이라는 단어를 안 쓰겠다고 했는데 로맨스예요, 형님들. I miss you라고 여자애들이 보내면 이건 사랑일까요? 정답은 no입니다. no. 단호하게 저는 no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형님들. 여자애들이 I miss you라고 하는 거는 나는 당신이 그립습니다 인데 거기 생략된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나는 제가 좀 팩트 폭행을 할게요. 나는 당신이 그립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이겁니다. 요즘 손님이 없거나 아니면 최근에 좀 안 좋은 손님을 만나서 일하기가 힘들었거나 그럴 때 하는 말이거나 아니면 형님들이 꼭 먼저 I miss you를 때렸을 때 여자애가 마지못해서 I miss you 때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호치민에서 6시에 가서 2시간 정도 나와서 11시까지 기다리면 그때까지 남자들은 뭐 하나요? 밖에서 기다리셔도 되고 숙소에서 기다리셔도 돼요. 편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야, 너 차비 많이 주고 팁 많이 주더라. 이런 느낌입니다. 가라오케 픽하고 같은 파트너 다음날 에코를 가게랑 비용 쇼만 보면 되나요? 보통 이제 저희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 저희가 그 가게랑 쇼부를 보게 해드립니다. 왜냐면 여자애들이랑 단독 쇼부 보면 너무 리스크가 많아요. 여자애들이 돈도 더 받으려고 그러고 일도 대충 하려고 그러고 막 그렇습니다. 내일 다낭 오시는 거 보고 오셔서 연락을 주시죠. 카톡 아이디 이겁니다. 다낭은 다낭 같은 경우에는 초이스 순번 확보랑 그 다음에 차량 픽업 그 다음에 저랑 현장 실장이 다낭 가라오케에서 초이스 때 뭐 케어도 해드리고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돌아갔는데 매일 영상통화가 온다면 진심일까요? 아닙니다. 한국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반문화 애들 일반인 말고 반문화 애들이랑 연애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죄송하지만 그 중에 95% 정도는 그냥 연애가 아닌 것 같아요. 한쪽만 하는 연애 같습니다. 여자애들 입장에서는 고객관리인 것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베트남 반문화 여자애들이 얼마나 많은 남자가 있을까요?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이랑 연애를 한다?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일반인이든 가라든 약속 잡고 온다고 하는 거 당일날 잠수하는 거 다 포기하고 다른 공을 찾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잠수는 그냥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보험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너무 그게 매이지 마시고 축구명 동다방 받았는데 호치나 하더니 동다발 제작해 줍니다. 동다발 다 제작해 주는데 그런 거 주지 마세요. 한국에서 매일 영상통화가 저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한국에 어떤 형님이 어떤 여자애가 저한테 말한 겁니다. 맨날 영상통화하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남자친구야? 라고 하니까 아니래요 저한테.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쓱 봤는데 물론 제 파트너 아니었는데 저랑 친한 여자였거든요. 쓱 봤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형님이셨어요. 물어보니까 그 형님이 그 여자한테 한 달에 2천만 동씩 용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영상통화하고 잘자 I miss you 밥 먹었어 언제 베트남 와 보고 싶어 밥 뭐 먹었는데 사진 보내줘 그리고 자기 전에 영통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그게 한 달에 2천만 동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애 가라오케거든요. 그래서 그 형님한테 말했대요. 저 2천만 동 가지고 자기가 벌이가 안 되니까 나 가라오케 일할게. 그 형님이 하시는 말이 한 달에 5천만 동 줄 테니까 가라오케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여자애가 그래 나 그렇게 할게 라고 해놓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가라오케를 안 나가요. 5천만 동을 받고 그리고 영통을 해요.
그러면 그 형님들이 한국이랑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한국 기준으로 밤 12시면 여기 10시거든요. 그럼 밤 10시까지 통화를 해요. 잘자, 가로키 어차피 출근 시간 끝났네 하고 그 형님 자요. 그럼 그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10시에 자고 잘로 같은 거는 로그인 시간이 뜹니다. 그리고 그 잘로를 집에 던집니다. 집에 침대에 던져놓고 다른 핸드폰을 꺼내요. 그리고 그때 에코 마담들한테 사진을 돌립니다. 그리고 밤 10시에 에코하러 나가요. 그럼 그 여자는 생각하죠. 아싸, 한 달에 5천만 동씩 받으면서 에코 뛰면 나 부자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걔네들이 나쁘다도 있지만 반문화 애들이랑은 그런 식의 연애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문화 애들이랑 공정거래하고, 그러니까 연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금전관계는 오가지 말고 올 때마다 보는 사이 정도까지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형님들이 잘 맞는 여자애들이 있으면. 근데 매달 돈을 주고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서로 24시간 감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특히 반문화 애들은 그런 감시 체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한쪽이 큰 상처를 받고 끝날 수밖에 없다. 근데 주로 상처를 받는 쪽이 우리 형님들 쪽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권해드리지 않는다. 제가 실제로 최근에 본 거예요. 한 2주 됐나요? 다낭에 있는 여자인데 저랑 하노이 때부터 알던 여자애라서 이번에 와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한 달에 5천만 원씩 받는데 자기 하노이에서 가라오케 일하는 그만하고 다낭에서 지금 네일샵 다니고 있다. 근데 그 밤 10시까지 전화해야 되고 밤 10시 자기 전에 통화해야 되고 자기는 대신 밤 10시에 에코하러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그냥 들으면서 그러려 했습니다. 씁쓸한 미소를 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링거 맞는 사진을 보내면서 아프다고 하는데 진짜일까요? 링거 맞는 사진은 요새 원래는 페이스북이랑 구글에서 서로 공유를 했었고 그 다음에 AI로도 제작이 가능한데 저는 애초에 링거 자체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베트남에 살면서 5년 정도 살았을 때 일반인들 중에 링거 맞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얘네들이 링거 맞을 만큼 잘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반문화 애들은 수시로 아파요. 지네들이 술을 먹든 밤새도록 남자랑 놀든 아무튼 대부분 놀다가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링거가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반문화 애들 기준에서는 놀다가 아픈 거지, 뭔가 물론 이제 매일매일 술 먹고 이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꼭 좋게만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얘네들이 링거를 보내는 게 진짜든 아니든 간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화답하지 않습니다. 그래 잘자, 약간 이 정도로 푹 쉬고 약 먹으면 나을 거야 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링거 꽂고 아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형님들이 너무 큰 동정심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사실 예전에는 좀 성의 없는 애들은 친구한테 링거 사진 받아서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검색한 애들도 많았어요. 요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애들이 성의 있게 얘기는 하던데 그래도 그걸 뭐 100% 믿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종장입니다. 최종장. 저나 형님들이나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하고 오늘 라이브 방송 마무리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3시간 라이브 방송을 예고를 했는데 그래도 형님들께서 중간에 이탈도 많이 안 하시고 2시간 40분 동안 이렇게 따라오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서 마지막 챕터까지 가겠습니다. 이제 한 페이지 남았고요. 잘로는 알려주고 왜 답장은 잘 안 하는 걸까요? 제가 이 질문들을 그냥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형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좀 추려서 평소에 좀 모아둔 겁니다. 영자님, 왜 잘로는 가르쳐달라니까 가르쳐주고 왜 답장은 잘 안 하는 걸까요? 일단 다낭 풀빌라에서 3대4 맞는데 꽁들끼리 서먹하면 어떡하나요? 꽁들이 서먹한 경우가 잘 없어요. 인연들이 친화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네들끼리 금세 친해집니다. 그래서 가라오케에서 일하는 애들은 대부분 서로 척을 안 지고 잘 지내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꽁들이 싸워서 사고 나는 경우는 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잘로를 알려주고 왜 답장을 안 하냐? 이 잘로에 또 무서운 기능이 있습니다. 형님들이 이발소든 건마든 식당이든 마음에 드는 꽁이 있었어요. 그럼 가가지고 잘로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잘로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꽁이 잘로를 치고 형님들이 그 꽁에게 잘로 친출을 한 다음에 하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근데 형님들 그런 게 있습니다. 꽁들 중에서 좀 이쁘장하고 인기 많은 애들은 잘로에 어떤 설정을 해놓냐면 친구한테만 전화 메시지 받기라는 기능을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자주 따이는 친구들은 잘로를 따일 때 그냥 잘로는 주고, 왜냐면 그 상황을 현명하게 모면하기 위해서
모면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메시지 했을 때 친구 추가를 안 받아버립니다. 진출을 안 했는데 예스를 안 해줘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전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장이 잘 안 오는 경우는 1차 방어막인 친구의 벽을 넘지 못했거나, 두 번째는 그것도 평소에는 안 하는 친구인데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잔로를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번호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으셨겠지만은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고요.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연락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친구들이랑 반문화로 만났기 때문에 당장의 생계를 위해서 만났던 거고, 한국 가면 이제 다른 고객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형님들은 후순위로 밀리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락이 잘 안 올 거고요. 미프는 사기가 많은 편일까요? 미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그러니까 미프 어때요라고 질문하는 게 뭐냐면 애초에 그냥 사기라고 저는 깔고 가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참 미프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미프에서 한 2명 정도 만나서 솔직히 잘 지낸 애들이 있거든요. 이쁘장한 애들도 있었고, 근데 확률이 너무 극악인 것 같아요. 밖에서 만나는 기준으로 한 20명 만나야지 한두 명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교민이라서 그나마 그렇게 만났지, 여행 오시는 분들이 언제 20명을 만나고 있습니까? 특히 미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눈치를 좀 까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짜 좀 도용한다는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업체라든가 그런 거 걸렀거든요. 숙소 특구가 뭐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도 미프는 일반인이라고 만났을 때 일반인이라고 만나면 둘 중 하나였습니다. 좀 이쁘장한 애들 기준으로는 밥 얻어 먹으려고 만나려고 하는 애들이거나, 아니면 만나서 바로 얘기하죠. 막 자기 마사지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해서 고객으로 하려고 하거나, 그 다음에 그 무슨 자기 바 이런 데 일한다고 데리고 오라는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그거 말고 제가 실제로 주변에서 들은 거는 막 예를 들어서 미프 마사지 얼마 이렇게 해서 갔는데 뭐 할머니들 나온다거나 아니면 고릴라들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투둑은 호치민에 있는 건데 풀빌라 단지 말씀하시자면 그게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특정 아파트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풀빌라가 모여있는 단지입니다. 틴더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틴더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게 슈가데드를 구하는 어플이다라고 자기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우리 여행객 형님들이 많이 홀리는 게 하노이든 호치민든 다낭이든 똑같아요. 틴더 하는 애들의 공통점이 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바로 땡겨 와가지고 커미션을 챙기려고 하는 족속들이 너무 많아요.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틴더 하면 이쁘장한 애들은 전부 다 호환게임이 있거든요. 저는 호환게임이 되게 유흥의 중심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호환게임이 그냥 바나 클럽이 많은 거였습니다. 걔네들한테 연락해보면 걔네들이 맨날 호환게임이 자기 일하는 바에서 칵테일 먹재. 그래서 가면 뭐 술값 박살 나는 거죠. 사구는 위험한데 투둑구는 풀빌라 단지이고 크게 위험한 거 없습니다. 다낭에서 3인이 골프 치면서 캐디들이랑 얘기하자 앉아서 같이 저녁 먹자고 했는데 그 골프장이 야간에 있어서 연장을 하면 같이 먹을 수 있다. 지들끼리 싸워서 결국에 안 됐는데, 근데 저는 사실 저런 상황이면 그걸 당했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걔네들끼리 싸운 것 같습니다. 그걸 너무 나쁘게 생각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걔네들이 솔직히 말해서 지네들이 연장하면 저녁 먹고 그거를 싫어서 싸우고 일부러 하는 그 정도로 지능적인 애들은 없습니다. 그냥 진짜 싸운 거예요. 왜냐면 싸운 이유가 많겠죠. 3명이라고 치면 셋 중에 둘은 밥을 먹고 싶은데 한 명이 싫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연장을 했으니까 밥은 먹어야 되고 간다 하고 만다고 막 수진이 같은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럼 싸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95분이 채팅창에 가려졌는데 VBN이나 호환게임에서 먼저 말을 걸어오면 제가 베트남에서 먹히는 건가요? 먹히는 게 외모가 먹히는 게 아니고 지갑이 먹히는 겁니다. VBN 호환게임에서 베트남 여자애들이 먼저 말을 걸면 998% 후킹입니다. 형님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형님들을 본인들의 바나 클럽으로 땡겨서 싸운 이유가 메뉴라고요? 걔네들 먹는 거에 진심이었나 보네. 아 근데 그거 진짜 일부러 할 수 없어요. 그냥 진짜 싸운 겁니다. 한 명이 먹는 거에 진심이었나 봅니다. 우리로 치면 치킨 먹을래
짜장면 먹으려고 싸운 거죠 뭐. 지금까지 평소에 사이가 안 좀 틀어질 수 있죠. 그런 건 해프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BN 호감 게임에서 먼저 말을 걸어오면 100% 후킹이니까 기분이 좋아서 어느 정도 돈을 써도 되겠다라고 하시면 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고이는 실제로 해도 괜찮은가요? 가이고이라는 단어가 베트남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로 치면 조건 만남입니다. 한국에서 조건 만남을 한다고 하면 누군가가 다들 부러워하나요? 아니죠? 위험하다고 다들 생각하죠? 가이고이도 똑같습니다. 교민들이 가이고이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이고이가 베트남 전체 지역별로 다 있어요. 호치민 같은 경우는 군마다 있고, 다낭도 특정 지역, 하노이도 특정 군마다 다 있는데 가격이 싸요. 말 그대로 한번 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럼 막 30만 동, 40만 동부터 100만 동, 150만 동까지 가격이 싸다 보니까 교민들 입장에서는 눈이 돌죠. 이거 그냥 싼 마에 한번 하고 오네? 근데 다들 가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싼 이유가 있다, 또는 시급했다, 또는 위험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조건 만남을 하러 가는 건데, 베트남, 한국에서도 조건 만남이 범죄 같은 얘기가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베트남은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교민들은 제가 가이고이 하는 거 뭐 억지로 막진 않을게요. 본인들 인생이니까. 근데 여행 오시는 분들은 여행 오셔가지고 저거를 위험성 있는 유흥을 여행까지 오셔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는 강력하게 말려드립니다. 자, 쇼부는 상황별로 어느 정도가 적정성인가요? 예를 들어서 쇼부를 보신다고 했을 때 어제 저녁에 만난 애를 오늘 저녁에 또 만난다. 그러면 어제 저녁에 만났던 공정거래가를 주는 게 가장 적정선이고요. 근데 만약에 어제 만났던 친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오늘 낮부터, 대낮부터 또는 아침부터 데리고 있고 싶으시다. 그러면 보통 형님들이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시간당 얼마를 더 주지 마시고, 그래도 여자애랑 어느 정도 교감이 됐을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자애한테 24시간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자애 보고 아침부터 계속 보자 라고 했을 때 형님들이 그냥 집에 가지 말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부터 계속 저녁까지 보는 거면 한 200만 동 정도만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람마다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여자애한테 실제로 진짜 교감이 되고 했다라는 전제가 깔리면 한 1,200만 동만 더 주고, 예를 들어서 100만 동 정도 더 주고 낮에 보자라든가, 어제 준 금액에 낮부터 보자죠. 그 다음에 200만 동 정도 주고 너 집에 가지 마라, 또는 집에 가서 옷만 가져와라 정도로 해서 일찍 보자라고 쇼부를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제 100을 줬는데 오늘 아침부터 보니까 200을 주고, 이건 아닙니다 형님들. 그래서 얘네들이 어차피 아침부터 있어도 자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1,200 정도로 쇼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나간다고 하는데 데리고 나갈 수는 있을까요? 제가 안 나가요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베트남 가라오케에 단기적으로 안 나가는 친구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안 나가는 친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걔네들도 여자기 때문에. 근데 안 나가요를 본인들의 그런 레벨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난이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친구가 한 번 말한다고 해서 나가고, 그 다음 친구가 또 한 번 말한다고 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이런 게 정해진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래도 이 친구들이 제가 봤을 때는 나가요를 한다는 거는 사람마다 좀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100% 안 나가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돈으로 100% 되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방송 때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요 애들을 나가게 하는 방법은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여러 조건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시간적인 투자가 됐든 아니면 진짜로 마음을 얻어야 됐든, 거기다 돈만 살짝 곁들인다라는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지. 여자애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노이가 공정거래 가격이 있다고 치면 여자애 보고 야 나가자 2천만 동 줄게 해도, 물론 돈을 위해서 나가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그거 자체에 대해서 되게 겁을 먹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꼭 그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걔네들도 겁이 많겠죠. 그냥 자기네들 생각했을 때 지금 안정된 직장이거든요. 그 직장에서 굳이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나가요 안 나가요는 특정 수단이나 이런 방법들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여자애들 또는 지역에 따라서 개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의 답은 없다. 자, 99번 마지막입니다. 밤문화에서 만난 사람과 진짜 사랑이 가능할까요? 뭐 100%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지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아보겠습니다. 밤문화에서 만난 친구랑 교민이랑 사랑하는 건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밤문화에서 만난 친구랑 여행객이랑 사랑을 해서 좋은 결말을 난 거는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교민들 같은 경우에는 밤문화 애들이랑 많이 사랑하고 많이 결혼하고 많이 연애합니다. 근데 여행객 분들은 글쎄요, 이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장거리 연애에 대해서 또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서로 간에 오해도 쌓이고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추천드리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이게 밤문화 애들이랑 연애를 잘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제 말이 다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러 오신다기보다는 형님들께서 한 번에 여러 명이랑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고 언제 우리나라 정서상 유교주의인데 언제 조선에서 형님들이 한 번에 여러 명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베트남 와서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 명을 사랑하면서 도파민을 좀 충족을 하시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형님들 드디어 준비한 게 다 끝났고